안녕하세요. 인천시청 협치인권 담당관 박재성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특히 인권과 자원순환 지원 영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인천을 쾌적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마중물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시도 시민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협치기획팀장 한은입니다. 이번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촬영은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사전 소독 및 방역 작업 실시와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추진 일정, 보조금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기준, 주요 지적 사례와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서식 및 사업 안내서 자료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소통 참여 비영리 단체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10억 원이며 사업별로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 개 단체에는 한 개 사업을 지원해드리며 대표자가 같을 경우 한 개 단체로 간주합니다. 사업 유형은 협치, 소통, 인권 분야 등 7개 분야로 진행합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1년 1월 15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공고일 이후에 등록하신 단체나 타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신 단체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접수 방법은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며 접수된 사업은 3단계 심사를 거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지원 방향입니다. 시정 목표와 연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공익 증진 차원에서 시 정책의 보완 상승 효과를 가지고 시 단위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먼저 총괄 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갔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모 사업을 접수받고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부서와 총괄부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3단계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정 이후에도 집행지침교육, 중간평가 등이 이루어지며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종합평가까지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시는 서류는 접수가 불가함을 유의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서식과
첨부 서류를 작성한 후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을 유의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2021년 공익사업 지원 신청서 및 단체 소개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나 건물 사용 승낙서 등 사무소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각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지원 신청서에는 단체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 소통 인권 분야, 평화 도시 분야, 환경 자원순환 분야, 일자리 경제 도심 재생 분야, 해양 항공 교통 분야, 보건 복지 안전 분야, 문화관광 체육 분야 등 총 7개 분야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체 설립의 목적과 주된 사업에 맞는 한 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 대비 주요 달라진 사항은 인권 분야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남북교류 분야를 평화도시 분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자원순환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환경자원순환 분야로 확대하고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염병 예방활동 및 방역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안전 분야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사업 유형별 세부 사업 내용은 사업 안내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성 시 단체명, 등록번호 및 설립 목적 등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과 단체의 정관, 회칙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연락처는 제출 자료의 보완이나 선정 심사 시 질의 및 선정 결과 안내를 위해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안내서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서식 작성과 관련한 예시 및 작성 요령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부담은 보조금의 5%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간결하고도 충실한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1월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예산 항목과 세부 항목은 주어진 항목 외의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유의하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 및 선정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심사는 2021년 3월에 진행되며 사업부서와 총괄부서의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선정합니다. 심사 기준은 사업의 공익 적합성 및 실행 가능성, 독창성 및 단체의 전문성과 공익활동 실적, 그리고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심사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심사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총 배점이 70점에 달하는 만큼 심사 항목과 해당 항목에 대한 차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선정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체 역량과 사업 예산 평가는 각각 15점을 차지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유사한 사업의 추진 경험, 그리고 신청한 예산의 금액과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과 건전성 등을 심사합니다. 의무 자부담 비율 5% 준수 여부 또한 심사 항목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니므로 실행 가능한 수준의 자부담 금액을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은 우수단체,
2020년 사업 설명회 및 교육 등 참여단체, 그리고 최근 4년 내 신규로 신청한 단체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보다 많은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새로운 공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신규 신청 단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규 단체에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 제외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단체 자체의 행사성 사업이나 기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단체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사업, 그리고 전년도 우리시 공익사업 수행 성과가 저조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등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안내서 8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내용상 선정이 곤란한 사업이 있습니다. 단체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기념행사, 소모성 캠페인과 같은 전시성 행사 위주의 사업, 사업 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회원 중심의 사업 등은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점수를 얻기 어려워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따른 선정 결과는 4월 초에 발표합니다.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 단체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후 선정 단체에 대한 회계 실무 등 집행 지침 교육이 진행됩니다. 선정 결과 발표 이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시작됩니다. 사업 실행 계획서를 시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1차 보조금 교부 신청을 진행합니다. 사업비는 상반기 60%, 하반기 40%로 2회에 걸쳐 분할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회성 행사, 3개월 미만 사업 및 사업비 1,000만 원 이하 사업인 경우 일괄 교부가 가능하오니 이를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서 8월에는 사업 추진 사항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 평가가 진행됩니다. 해당 평가 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문제점에 대한 시정, 보완 후 2차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11월까지 2차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종료하신 후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보고의 제출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만약 11월 이전에 사업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결과 보고 시에는 추진실적 증빙서류 및 회계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상 결과 부적정 집행액은 환수 조치되오니 보조금 집행 시 회계 처리 기준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기준입니다.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실질 소요 경비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편성해야 하며 잡비 등 구체적 사용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구입,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상근 직원의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공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경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기부금이나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도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시상금은 필요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 비목 편성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강사수당, 회의 참석비, 단순 인건비, 원고료 등 총 4개 비목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강사수당은 강사 등급별로 지급하며 안내자료 27페이지 상세 지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참석비는 2시간 이내 10만 원,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만 원이며 1일 1회만 인정합니다. 단순 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용직 형태의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최저임금인 1시간에 8,720원입니다. 1인당 일일 8시간, 월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고료는 A4 용지 한 명당 10,000원, PPT의 경우 한 면당 5,000원으로 시간당 최대 6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단체 임직원, 상근자 및 사업 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진행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시 편성하며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임차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등을 임차할 경우 편성하며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숙박비는 1인 1박 기준으로 서울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기타 지역 5만 원까지 집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체크카드로 집행해야 합니다. 식비는 1인 1식 기준 8,000원입니다.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식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출 결의서 작성 시에는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내협이 해당 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만 인정하며 시내 출장은 4시간 미만의 경우 만원,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 원까지 집행 가능하고 시외 출장의 경우 소요되는 교통비나 요류비 등 실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외협의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시상금은 현급성 지출 경비로 필요시 자부담으로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책자나 리플릿 등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경비 절감을 위해 경인쇄를 권장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인쇄물의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홍보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으로 홍보물, 홍보 물품, 플래카드 등을 제작할 수 있으나 신문이나 방송 등의 광고, 홍보 목적으로 지출하실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홍보물의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현수막은 한 개당 8만 원 이내로 집행하여야 하며 지출 시 개첩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활동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총 사업비의 5% 범위 내로 책정하셔야 합니다. 특근 매식비는 사업 수행을 위한 임직원의 일가 후 특근 식대로 1인 1식에 8,000원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며 평일 18시 이후 혹은 주말에 사용 가능합니다. 자부담에서만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용품비는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총 30만 원 이내로 편성합니다. 재료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소액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입장료와 이행보증보험료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재료비는 총 20만 원 이내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활동비는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로서 자부담으로 우선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계획서, 품위서 등의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관련 주요 지적 사례 및 질의응답입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적 사례 중 하나로 정산 서류 제출 시 지출 품위서나 견적서, 물품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안내서의 130쪽부터 134쪽에 걸쳐 지출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지출 시 원천 징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건당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강사료 등으로 지급하실 경우 기타 소득 원천 징수 대상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 중 예산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단위 사업 내 예산 변경 또는 비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하실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 과목 내 세부 비목 간 변경 및 비목 내 금액 조정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내부 결재를 받은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및 자부담을 집행하실 때에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내역을 보조금 카드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사례 중 몇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 단체에 대한 문의입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하여야만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공모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업비는 교부 결정 통지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보증보험료는 교부 결정 이전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회계 처리 시 작성 서류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내부 품위서와 지출 결의서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할 서류이나 그 기재사항이 경미하고 집행 금액이 소액일 경우 예외적으로 관련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교 견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물품 구입 등의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소액의 경우 단일 견적으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인터넷상에 동일 품목에 대한 가격 비교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 공모에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기원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